바로 이러한 음식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바로 가장 건강에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에 유익균으로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요구르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유와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이런 모든 유제품들은 다 모태 성분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도 문제고 칼슘도 문제이고 또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유의 지방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을 만들어낸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몸에 면역계의 문제, 여러 독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 호르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형태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산균 요구르트를 늘 마시는 습관보다는 이미 자연의 이 과일과 채소 안에도 아주 좋은 유익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먹으면서 건강한 이 미생물들의 먹이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식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리스톨 대변표가 있는데요. 변의 모양을 7가지로 나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변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때로는 변이 묽기도 하고 때로는 변이 바나나 변처럼 적당한 굵기와 매끄럽게 빠져나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이 토끼똥처럼 수분이 다 흡수되고 건조된 형태의 변도 있습니다. 건강한 변은 우리 아이들의 변을 황금변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하시잖아요. 황금변을 보면 건강하게 아이가 잘 먹고 잘 소화시켰다 라는 증거로 확인을 하시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면 황금변을 못 본다가 아닙니다. 황금변을 볼 수 없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황금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바나나 변, 거기다가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나온다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식사를 잘 한 겁니다.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은 아무 식사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식을 하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일단 식물 위주의 음식을 나의 소화 요소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완전히 연소시키면 그 찌꺼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입니다. 물에 뜬다는 것은 이 변 안에 모든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물보다 비중이 가벼워져서 물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찌꺼기만 나오는 상태에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바로 가장 건강에 좋은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장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골수, 그리고 이 골수에 세포와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간, 세 번째는 림프계, 림프절, 면역세포들이 성숙 성장하는 곳이죠. 림프계가 있고요. 네 번째는 바로 장입니다. 장은 무려 면역력의 80%를 담당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장에, 소장에 굉장히 많은 육모가 있는데요. 육모 안에 촘촘히 면역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에서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이 장에 와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장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사실 깨끗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섞인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소장에 있는 림프절들이 이거를 다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면역력의 80%는 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 장에는 온 몸에 피부에도 있고 얼굴에도 있고 다 있지만 특히 장에는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수를 요즘 의학에서는 37조 개라고 하고 있고요. 장내 미생물을 38조 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포수보다도 더 많은 장내 미생물과 우리는 공생을 하고 있죠. 이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고 그 가운데 기회를 봐서 몸을 바꾸는 기회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균이 많은 장내 환경이 되면 온몸에 해결하게 독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장내 미생물, 특히 건강한 유익균이 많을수록 몸에서는 건강한 면역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요즘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면역세포들과 장내 미생물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장내 미생물은 사람이 합성하지 못하는 비타민 K나 리보플라빈이나 비타민 B12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영양소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면역 세포들을 도와주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으로 많이 구성이 될수록 면역력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은 약 38조 개의 장내 미생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은 내가 먹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장내 미생물이 함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도 잘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에 먹이가 없어요. 그리고 몸에서는 필요 없는 유해균이 증가하는 몸이 됩니다. 유익균은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다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과일, 채소,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익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음식들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우리는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균을 의미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먹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균이 건강한 먹이를 만나게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 결과물이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제가 됩니다. 대장 상피가 약하면 장 누수 증후군이 일어나요. 장 누수 증후군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장 내에 있는 물질이 장 밖으로 나와서 여러 몸에 이제 오염 물질이 퍼지다 보니까 면역 질환부터 해서 크론병 대장염 시작해서 심하게는 이제 폐혈증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단세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지방산은 장내 미생물의 또 직접적인 먹이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균을 계속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장이 80%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면역력에 있어서 건강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는 것, 그리고 단세지방산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변비 원인 항상 너무 다양한데요. 네, 큰 부류로 보면 변의 내용물에 식이섬유가 결핍됐을 때, 그리고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을 때,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 연동 운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원인들이 있죠. 약물을 또 오랫동안 드시거나 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장이 이제 수축이 됐을 때,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됐을 때도 장 연동 운동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선택할 방법은 일단은 장 내용물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장 내용물이 부드러워지려면 보통 이제 고기나 빵이나 이제 우유, 흰 쌀밥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게 부족하게 돼요. 이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물과 함께 이 고형물들을 팽창시켜서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의 펙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글루칸, 돼지 감자나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음식 성분이기 때문에 이 음식들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장 연동 운동도 활발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나 걷기도 필요하고요. 장 마사지. 사람의 이 손으로 내 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장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 마사지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